잠깐,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하나에도 오래 흔들립니다. 똑같이 실패했는데 한 사람은 털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은 그 기억을 몇 달씩 끌고 다닙니다.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건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강한 사람, 원래 예민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에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테더스키와 카룬이 연구한 이론인데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보니 상당수가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장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경 자체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고통이 자동으로 성장으로 이어지진 않겠죠.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훈련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같이 알아보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1단계, 고통에 다른 이름을 붙여라. 강한 멘탈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자꾸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까? 이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하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해석의 습관이 사람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무조건 위협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 뇌는 싸우거나 도망가는 모드로 전환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문제 해결보다 회피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뇌는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그게 말처럼 쉽냐?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억지로 아니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죠. 그 사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다음에 묻는 질문 하나가 달라집니다. 이게 나를 끝장내는 사건인가? 이게 아니라 이게 나를 단련하는 과정인가? 이 질문 하나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2단계, 의지를 믿지 말고 작은 완료를 쌓아라. 멘탈을 키운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큰 결심부터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일어나고 하루에 2시간씩은 운동하기, 핸드폰 완전 끊기, 감정 기복은 제로. 그리고 며칠 못 가 이렇게 결론 내리죠. 난 역시 의지가 약해.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의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작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다짐보다 증거를 더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다 나는 어제도 했고 오늘도 조금 했다. 이 경험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멘탈을 키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완료입니다. 오늘 미루고 싶은 연락 바로 보내기. 하기 싫은 일 하나를 10분만 시작하기. 짜증나는 상황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숨 한번 고르기. 이게 너무 작아 보여서 별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내 안에 아주 중요한 감각이 생깁니다. 나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멘탈은 대단한 선언보다 반복된 작은 완료에서 더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3단계, 감정이 올라올 때 딱 한 박자 늦게 반응하라.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은 엄청난 재난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짧은 순간들이죠.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기대했던 답이 오지 않았을 때. 이때 우리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즉각 반응해버려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20세기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치가 그의 몸과 주변 환경을 전부 다 지배했지만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감정이 치솟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바로 보내지 않고, 바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1번 들이쉬고 조금 길게 내쉬는 것,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작은 멈춤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가장 후회하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관계를 망치는 결정이 나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짧은 틈을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4단계,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온다. 멘탈을 너무 정신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면 중요한 걸 하나 놓치죠. 바로 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요. 체력이 바닥나면 마음도 쉽게 지칩니다. 오래 앉아만 있으면 생각까지도 무거워집니다.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고 실제 뇌과학에서 설명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BDNF라는 신경 성장인자가 분비됩니다. 이게 뉴런의 성장을 돕고 동시에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기분 조절 물질도 올라가고요. 한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 1,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걷기,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우울증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극한까지 몰아가라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이거죠. 나는 불편함이 왔다고 바로 멈추는 사람이 아니다. 산책도 좋고 가벼운 맨몸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반복해서 자신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귀찮아도 움직인다. 하기 싫어도 시작은 한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정신력에 가장 기초 공사를 해줍니다. 5단계, 실패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많은 분들이 한번 실패하면 그 사건을 자기 자신과 바로 연결합니다. 역시 나는 부족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역시 나는 의지가 약해. 그런데 이건 사건과 사람을 혼동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건이 곧 당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데이터처럼 보는 사람입니다. 이번엔 왜 안 됐지? 어디서 무너졌을까? 계획이 너무 컸나? 타이밍이 안 맞았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실패는 자존심을 깎는 칼이 아니라 다음 시도를 위한 정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뒤에 자신을 공격합니다. 난 왜 이렇게 한심하지? 왜 이것도 못하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 뒤에 스스로를 분석합니다. 이번엔 뭐가 문제였지? 내가 다음에 바꿔야 할 한 가지는 뭘까? 멘탈이 강한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아프더라도 그 아픔에서 정보를 꺼냅니다. 6단계, 동기부여 말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매일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욕은 날씨와 비슷하죠.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축 처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에만 기대면 삶 전체가 들쭉날쭉해집니다. 강한 멘탈은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고 기분이 애매한 날에도 기본 동작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시스템입니다.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퇴근하면 옷 갈아입고 바로 10분 걷는다. 책 읽어야지가 아니라 잠들기 전에 딱 5페이지만 읽는다. 화를 줄여야지가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면 답장 전에 물 한 잔 마시자.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매번 의욕을 새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그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멘탈이 강한 사람은 매일 새로운 결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7단계,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하다는 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 속 강한 사람들을 보면 다릅니다. 그들도 흔들립니다. 실망도 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떤 날은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흔들렸다는 사실 하나로 자기 인생 전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 무너졌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안 되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휘청거리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강함입니다. 안 흔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려도 다시 복귀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귀력이 결국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린 7단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통을 성장의 훈련으로 해석하는 것. 둘째, 작은 완료를 반복해서 뇌를 설득하는 것. 셋째, 감정과 행동 사이에 짧은 멈춤을 만드는 것. 넷째, 몸을 통해 불편함에 맞서는 훈련을 하는 것. 다섯째, 실패를 나의 정체성이 아닌 데이터로 보는 것. 여섯째, 의욕 대신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7번째,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는 것. 여기 7단계는 하나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대신 딱 하나만 정해보시겠어요? 오늘 피하고 싶은 일 하나를 처리하거나,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한 번만 숨을 고르거나, 10분만 밖에 나가 걷거나.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멘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오늘의 아주 작은 통제에서 출발합니다. 강한 멘탈은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강함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